가요계 표절 의혹이 다른 가수들로도 번지고 있다. 비슷한 멜로디가 들리고 코드 진행이 유사하더라도 표절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친고죄로 표절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작자가 표절로 인정받기는 아주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절 문제는 시시비비를 판가름할 정량적 기준이 없어 원작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원작자가 직접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표절 3가지 요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 상업적 이용, 원곡의 창의성 이 3가지에서 인정을 받아야 표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업적 이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원곡의 창의성이란 표절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곡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표절이라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다. 즉 표절을 제기한 원작자가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머니코드나 관용적 멜로디를 절대 사용하지 않은 곡이어야만 표절 의혹받는 곡을 표절이라고 인정해준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영화 클래식 OST로 유명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같은 경우고 페스티벌의 아웃 오브 마이 헤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곡은 원작자가 표절 제기조차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곡 다 1700년대 작곡된 캐논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캐논의 유명한 멜로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표절 시비조차 붙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희비가 갈렸던 곡들이 있다.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더더의 이츠유와 표절 소송을 진행했다. 이때 재판부는 원곡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저작 인격권 침해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와이낫의 파랑새 표절 논란을 받던 CN블루의 외톨이아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멜로디가 있었다. 파랑새의 창작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었다. 전문가와 대중이 표절이라 주장해도 법원에서 원곡의 창작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표절로 인정받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표절을 제기한 작곡가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표절당했다는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 개인이 창작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 판사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판사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호소해도 그 소송은 패소로 이어진다. 과거의 표절을 막기 위해 8마디 이상 유사할 시 표절로 인정하는 법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의 작곡가들이 표절을 피하기 위해 8마디 이하로 표절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이에 이 법은 사라졌고 지금과 같은 판사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가리게 된 것이다. 매번 말하지만 정답은 없다. 작곡가의 양심이 가장 중요할 뿐이다. 더 철저한 자기 검열을 통해 표절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